혹시 제일 처음에 선거운동 하실 때 예. 호남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이 예상보다 좀 적어진 것이 아까 만들었던 제가 그 큰 판을 벌렸으면 예. 그것이 전부 다 공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거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해서 전체를 다 공천을 하자. 그리고 인원은 다 있습니다. 인원은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것을 속담으로 다 찌그러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비례대표 표는 꽤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 대행하시는 김경재 선생은 네. 박근혜 정부 때 자유총연맹 총재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자유총명 회원이 350만입니다. 350만. 굉장한 저죠. 그 중에 우리 김 위원장 보시고 이쪽으로 찍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350만 중에서 2년 동안에 예. 통일 선봉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게 한 90만 명 되는데, 예, 예. 이제 이 통일 선봉대라는 것은 우리는 그때만 해도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최소한도로 인정하고, 예. 그렇지만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가서 새마을운동도 전파하고, 시정행위도 돕고, 예. 그런 일정한 정치부대 비슷한 그런 용언으로 만든 거죠. 아주 탄탄한 조직입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유감스럽게 제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청와대 뭔가에 대학 동기동창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바꿔져 버렸어요. 예. 요즘 뭐 9.19 군사 협력을 지지 발언을 했고, 요새는 뭐 중요한 사업 하나로 북한에 녹화 사업을 한다고. 녹화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자유총연맹이 해야 할 본인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도 많지만, 총 들고 나라를 지켰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진짜 한국의 진짜 용사들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좌절감이 굉장합니다. 그러죠. 소위 프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야, 9,000일 정도 전화 오는데, 이거 자유총연맹, 제가 지금도 이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제가 나올 때, 주변에 있는 지부장들이 금바지로 선물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금바지 붙이면 오해받아서 원래 이제 보통 사람이 붙는 자유총연맹 회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청컨대 한 100만 명만 이쪽에서 밀어주면 자유총연맹의 동지들이 가장 가까운 정치 세력이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 정광훈 목사 구속당하기 전에 김총재 당신 10분에 좀 들어가십시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직도 아무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이한테 턱없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지금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집행유예 사람이에요. 입후보가 안 되는군요. 예, 입표를 못 합니다. 표는 찍을 수는 있지만 비선거권이 없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백의 정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속물은 사람들이 왜 출마 안 했냐고 자꾸 물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해서, 제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죠. 이러고 이제 덕담을 해서 좀 오해가 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이 좀 힘을 넣어주시면 의외의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8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8시간 동안 어떤 운동 하십니까? 우선 여기 나가서 황교안 지역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제 선거구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미운하고 오운하고 안에 하여튼 2번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 타당이니까 선거운동은 안 됩니다. 그건 못하죠. 그건 못하는데 돌아보면 이제 대충 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호남 사람이 또 많이 삽니다, 거기가. 그런데 4년 전에도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보다 10몇 %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다가 뒤집어졌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신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찬스가 좀 있다고 보는데, 아침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박찬종 의원이 아주 강력한 제안을 했더라고요.
황교안 후보에게 자기를 다 버리는 자세로 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태가 바꿔질지 어쩔지 마지막 호소를 하라는 거죠. 예, 그걸 하는데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절실하게 얘기하는데 나쁜 것부터 얘기하자면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 떠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꿈꾸는 어떤 대망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나쁜 것부터 얘기하자면, 아이가 턱걸이 해서 당선을 하면 자기는 굉장한, 그 에너지를 얻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뭐든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발언을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뉴스에 특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늦은 것 같다 하는 느낌 들고, 만약에 이번에 선거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지는 결과로 나오면 저는 이것은 차명진, 김태호의 문제를 해결하지 잘 못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겨야 할 선거거든요. 김 총재님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오늘 무슨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느낌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동안 쭉 접촉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일단 여기 왔으니까 그 양반이 와서 저질러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를 좀 오늘 저녁에 무슨 특별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판세를 조금이라도 돌려보는 마지막 시도를 하지 않으면 괜히 여기 온 그 의도 자체가 오해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주었다는 것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독자유통일당은 라이벌이 오히려 미래한국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미래한국당 비판하고 뭐 그런 건 안 하대요. 아니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연동제에다가 준자 붙이지 않았습니까? 준자 붙이는 것은 이제 소수 정당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좀 챙겨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들을 챙기려고 보면 자기들 수가 획득하는 지지표보다 넘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위성정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그건 그들이 아주 고도의 산수에 의해서 만든 건데, 원래 이쪽에 미래한국당 만들 때 난리 법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만들고 지들 플러스 원 또 만들었어요. 끼어 팔기 비슷하게. 이건 이 사람들은 도덕이나 양심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 얘기는 막말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아니 이해찬이가 하는 무슨 토착 왜군이 그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쓰레기당이라니. 그렇죠. 그런 것이 막말이지. 참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당시에 그 문제가 나오면 김종인이 갖고 이게 무슨 문제가 탁 쳐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 또 우리 국민들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네. 국민들의 분별력에 아직도 기대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감스럽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요. 뭐 100만 원이면 지금 당장 오는 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를 들면 고무신 한 짝을 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고무신 받았는데 이거 받고 안 찍으면 이거 의리에 안 맞는 거예요?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직 선진 민주주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선거를 누가 일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가버리냐 하는 국민투표로 생각해달라. 국민투표로 생각해. 예. 좋은 말씀이에요. 예? 이건 국민투표입니다. 누가 1당하고 2당하고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의 하나는 사회주의 정당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 그렇죠. 자유민주 체제를 신장시키고 이 두 개 중에 이 두 개를 국민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싫든 좋든 2번을 찍어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는 이거 뭐 한두 개 올라가고 나는 그런 미세한 어떤 차이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동일한 논리로 기독 민주당도 들어가야만 예. 100몇 명이 있는 야당이 있으면서 공수법도 나오고 연동제도 모으고 뭐 다 통과시키잖아요. 앉아서 덤벼들어 싸움도 못하고 종이나 이렇게 던지다 말고 그러면 뭐 야당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멱살 잡고 싸움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기독 민주당 출신의 전사들 예를 들면 우리 이해란이니 주옥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마 일단 1인 100개 할 일단 겁니다. 100이라 이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얘기로 북한에서 온 사람 중에 이제 태구민이 있고 우리 이해란 동지가 있는데 태구민은 솔직히 말해서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금수저. 금수저죠. 그래서 하다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수저라고 해서 못 할 건 없지만은 근데 이해라는 사람은 옛날 그래서 꽤 잘 살았답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그 토지 다 뺏기고 막 어쩌고 엉망이 돼갖고 목숨 걸고 도망가 넘어서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를 참 생지옥 같은 데 와서 여기 와가지고 혼자 노력하고 막 그 뭐 홍보물 띄는 드론 갖다 보내고 하면서 또 공부해서 이화에 대해서 또 박사도 하고. 대단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투쟁하는 그런 용사예요. 저는 이 용사가 훨씬 태고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훨씬 귀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던지는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됩니까? 야 이렇게 하는 애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니. 그렇죠? 자유통일에 앞당겨지겠네. 아유,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옥순이라는 그 아시죠? 엄마 부대. 숙대 나왔는데, 그 자그마한 사람이 그저 옛날에 태블릿 PC부터 지금까지 3, 4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나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거 놀랄만한 여자예요. 정말 60대인데. 예. 놀랄만한 여자. 그 몸도 많이 말라가지고, 내가 보면 그냥 애잔해서 깨어나 줍니다. 이런 사람이 가서 고함 지르고 하면 국회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조갑자 TV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뭐 누가 찍어도 뭐 조원진이 찍어도 좋고 뭐나 다 찍어도 좋지만은 비례대표만큼은 우리 기독민주당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면 축복받으실 겁니다. 응? 더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들께 한 분 더 좀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예, 제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예,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아침에 왔죠? 이 정광훈 목사께서 이 광고 내는지 저도 몰랐어요. 예. 이건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조그만 광고는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어드바이스로 저 커멘트를 하는데 요 광고 나온지는 몰랐는데 참 정리를 하셨는데 1945년에 9월 8일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한국을 식민지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북한 분단 책임도 북한이 먼저 인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브루스 커민스 있죠? 그렇죠. 그거 제가 미국에 대학 다닐 때 잘 압니다. 저는 유펜의 엄마가 이 사람이 콜롬비아를 다녔는데 유펜에 자주 놀러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북한이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죠. 예. 오리지널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말이 복잡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한국에서 봉사단으로 근무했던 주희 씨 친구 하나 있는 네이란 스터만이라는 친구가 유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라고 해서 가끔 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셋이 맥주도 마시면서 수십 시간씩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걸 꺾질 않아요. 나한테 뭐 거의 쌈박질을 할 정도로 막 이랬는데, 그 후에 이것이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돼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붙들고 앉아있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다 아는 얘기로 광우병 가지고 그냥 사람 죽는다고 난리 쳤는데 광우병 가지고 누가 죽었습니까? 미국에도 죽은 사람 없어요, 광우병. 그 사람들도 미국 산 쇠고기 요새 맛있게 먹고 있잖아. 그리고
미국 쇠고기 싸고 맛있고, 아, 미국은 얼마나 식품을 가지고, 식품에 대해서 미국은 잘못하면 25년, 30년 갔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선이 효순이 이 사건은 그전에 노무현 때 벌어진 사건인데, 이건 실수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세월을 만들었어요? 이 벼락맞은 소리. 벼락맞은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에 1년 동안 특별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그 양반을 보좌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태블릿 PC 문제가 나올 때 저도 깜짝 놀랐죠. 저 같은 사람, 와, 이 양반이 이런 걸 했나? 그리고 저는 어차피 거기에 있는 그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그 양반을 응원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일종의 관선 변호인을 해야 할 사람인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최근에 그 변희재 동지가 옥고를 1년이나 치르면서 쌓아왔던 태블릿 PC의 실소유자가 김한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지금도 그걸 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4.3 사건. 아, 4.3 사건은 아주 빤한 사건인데, 4.3 사건 중에서 먼저 꿈을 꾸었다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저기 평창 올림픽에 가서 신영복이를 내가 존경하는 민족의 사상가 운영하는 것보다 더 지나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영복 그 워딩이 이렇게 되죠. 네. 제주도민은 또는 제주는 통일의 꿈을 먼저 꾸었기 때문에 네. 참화를 당했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근데 그게 그 통일이 공산 통일이잖아요.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신영복은 사생만 했을지언정 자기가 끼어서 했지만 총을 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일제 때 전라남도하고 제주도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파 사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와서 그러긴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먼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군인과 운익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에 인공이 한 6개월 갔습니다. 예.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압하러 갔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여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수 14연대 14년대 거기 가서 거기서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그 김주혜 중위가 반란을 가지고 예. 지리선으로 가고 그러죠. 민족 분단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 4.3 사건을 옹호하다니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 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에 제발 정광훈 목사님이 낸 전면 광고 제목입니다.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아까 그 피터가 거짓과 싸우라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보니까 피터의 그 14번의 연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59번의 59번의 목중사신, 이것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가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좋은 민주주의, 좋은 사회를 누릴 수 있는 그 행운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것은 국민투표입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렇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믿고 그것이 자기 좋다면 일본 많이 찍어도 관계없어요. 그 주사파도 찍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사는 사회로 살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북한을 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겠죠. 북한이 이주법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 약간 이쪽에 기호 2번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를 찍어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19번 운동은 안 합니까? 지금 우선 19번도 중요하지만 2번이 좀 따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121개, 121개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2번이 적어도 50석은 따야 합니다. 이게 한 30점 정도 더 찌그러져 버리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번 기독자회당 따는 게 앞서서 내가 지금 나무당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황교안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 많이 내야 돼요. 그런데 2번 좀 찍어주시고, 그리고 2번의 비례대표를 너무 많이 찍으면 22, 3, 4%가 되면 그 다음에 추가를 따는 데는 한 3%를 따야만 한 명이 되는데, 그 3%가 이쪽으로 오면 2명, 3명이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아하니까 충분한 것 같으니까 같은 집안에서도 반반씩 나누어서 우리 기독자회당에 좀
찍어주어서 아까 이해란 주옥순 동지 또 그 사이에서는 그것도 김순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근사한 방공투사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3사람이라도 딱 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가슴이 떨려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관계가 저나 김문수는 출마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꿈이 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진실이 거짓을 압도하는 선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혹시 그동안 세월호에 대한 막연한 그 어떤 그 음모설 누가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 이제 다 버리세요. 그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거짓으로 무정을 하면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계기가 있으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거 다 거짓말이고 효순이 미순이 사건도 제가 잘합니다. 그건 실수로 벌어진 겁니다. 실수로 벌어진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6시간인가 7시간 나오면 로또 획득해서 누구하고 비밀 회담을 했다는데 뭐 얼굴에 보톡스를 맞았다. 그런 거 하면 죄 받아요. 그런 얘기 하면. 정말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 그것이 하여간 국민투표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지 오웰이 한 말을 가지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삼아야 되겠는데 조지 오웰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국민혁명 보장 대행. 이제 난 그 정광호 목사님 나오시면 난 이제 대행 빠지고 시골에 책 쓰러 가려고 합니다. 국민혁명의 핵심도 진실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이 뭐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진실을 지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제발 속지 않는 국민이 되어달라. 속으면은 개돼지, 안 속으면 자유민. 정말 속으면 쥐들이 우리를 짐승이라고 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만이 시대를 볼 수 아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선 끝나고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